자, 이번 시간은 망원경과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그림은 사진이죠. 근데 사진 치고는 조금 흐릿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늘구멍 사진기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하면 다들 알다시피 아주 작은 구멍만 하나 있고 뒤에 어떤 필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망원경도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죠. 어둠 상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밖에 아주 밝은 곳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제 사물에 부딪히게 되고 특정 파장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노란색으로 보인다던가 또는 뭐 초록색으로 보인다던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태양빛 받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빛이 이제 특정 파장만 반사가 되어 색깔이 보이고 그 형태가 보이는데, 요 머리 끝에서 출발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겠죠. 그 중에서 일부가 여기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부가 이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로는 거의 뭐 하나겠죠. 물론 바늘구멍도 어떤 이제 크기가 있지만, 그래서 머리 끝에서 출발한 모든 빛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직진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서 출발한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빛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어둠 상자 안에서 어, 요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은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상이 밝게 맺히게 됩니다. 그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하려면 안은 어두워야 되고 밖은 아주 밝아야 하지만 요 작은 빛이 들어오는 많지 않은 빛이지만 상이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늘구멍 사진기의 장점은 이렇게 구멍만 하나 있어도 상을 맺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밖이 아주 밝아야 되고 안은 어두워야 되겠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바늘 구멍입니다. 위에 보이는 게. 그래서 A라는 초가 상하좌우 바뀌어서 어둠 상자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뭘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들 요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크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크게 한다면, 이만하다면, 그러면 요 초 끝에서 출발한 빛 중에서 아까는 바늘구멍 하나로 통과한 아주 작은 하나의 빛, 뭐 조금 더 있겠지만 뭐 적은 빛이었지만, 구멍이 커지면 빛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진하는 빛 중에서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 하나의 점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초 끝에서 출발한 빛들이 여러 군데 상이 맺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멍은 커져가지고 밝지만 그게 하나의 점으로 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맺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눈에 구분이 갈 정도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럼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밝게 보이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 크게 한 구멍만큼 볼록 렌즈를 거기에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볼록 렌즈의 특징은 뭐죠? 광축 근처에서 출발한 빛일 경우에 하나의 점에 그 모든 렌즈를 통과한 빛들이 하나의 점에 모아주는 게 볼록 렌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바늘구멍 사진기 아주 작은 구멍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대신에 더 많은 빛이 들어와서 상이 밝게 맺히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바늘구멍은 요만했습니다.
하나의 빛만 들어왔죠. 하지만 구멍이 이만해진 대신에 볼록 렌즈를 댄다면 이렇게 많은 빛들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특정한 초점 거리에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초점 거리에 우리가 이제 빛을 담을 수 있는 필름이라던가 CCD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위치해야지만 선명한 상을 나타냅니다. 이거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흐릿해집니다. 자, 그러면 바늘구멍 사진기는 초점이 있을까요? 따로 없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요 위치가 초점이 딱 맺히는 게 아니라 요 가까이 온 위치에 어떤 이제 필름이나 CCD를 댄다면, 스크린을 댄다면 그냥 거기에 작게 초가 보이는 거고, 멀리 되면 이게 덮어지니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초점 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는.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죠. 자, 우리가 요거 까맣게 보이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에 이제 바디캡이라는 겁니다. 렌즈 꽂는 곳에 연결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구멍을 내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대고 정말 작게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구멍 사진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렌즈를 빼고 그곳에 구멍만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원리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대신에 빛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밝은 곳을 찍으면 찍힙니다. 이 카메라 안은 어둠 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고정해서 찍으면 됩니다. 대신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왼쪽 게. 오른쪽 거는 그냥 렌즈를 이용한 거죠. 조금 더 이제 흐릿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멍이 무한대로 작은 하나의 점이 아니고 약간의 면적이 있으니까 선명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왼쪽이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 이용한 거고, 오른쪽은 렌즈를 이용한 겁니다. 요거는 바디캡 앞에 알루미늄 호일을 조금 더 앞으로 연장하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크린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둠 상자 안에서 스크린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하면, 여기서 스크린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상이 있습니다. 그죠? 바늘구멍 통과해서, 자, 여기에 스크린 대면 F가 작게 보입니다. 근데 뒤로 보내면 F가 더 크게 보내고, 더 뒤로 보내면 F가 더 크게 보이는 거. 이렇게. 요건 아니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은 어땠나요? 휴지심을 이용해서 스크린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했겠죠. 뒤로 보내는 역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이 더 크게 촬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센서 크기는 이렇게 똑같은데, 센서란 말은 이제 여기서는 카메라에 필름 역할을 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CCD를 말하는 거겠죠. 그 CCD에 담기는 F의 크기는 점점 어떨까요? CCD의 크기는 같지만 F는 점점 커지니까 그 스크린을 뒤로 하면 더 상이 크게 촬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망원 렌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물체의 각도란 여기서 지금 파란색과 주황색, 파란색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눈입니다. 관측자의 눈. 똑같은 물체지만, 크기지만 멀리 있으면 각도가 더 작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물체지만 가까우면 관측자가 볼 때 그 물체의 각도, 이제 즉 커 보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각 크기라고 하는데,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상을 한번 작도해 보겠습니다. 요 가나다는 여러분들이 상을 작도할 때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내볼게요. 가까이에서 온 물체. 자, 상이 광축에서 정확히 그리면 3개죠.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초점을 지나서 상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빛.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이제 주황색 이제 물체에서 태양빛이 빛을 받았다면 모든 방향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 렌즈를 통과한 많은 빛 중에서 3가지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위로 여러 가지 렌즈를 통과한 빛 중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위의 빛은 여기에 있는 초점을 통과하고 광축을 이렇게 이제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빛은 이렇게 직진하면서 또 맺히겠죠. 그 하나의 빛이 더 있죠.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간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또 하나의 점에 맺히게 됩니다. 3개 중에 지금 2개만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상이 딱 맺힙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죠? 주황색 화살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거는 주황색 화살표가 반대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파란색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선, 두 번째 광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상하 좌우가 바뀌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이 크기를 보면 어떨까요? 가까이에 같은 물체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볼록 렌즈로부터 먼 곳에 상이 맺히게 되고 상의 크기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상이 더 크게 이제 맺히는 거겠죠. 자, 달을 한번 봅시다. 이건 지금 초승달인데 달의 이제 위에 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모든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서 한 3개 표현했습니다. 하늘색빛, 가운데서 출발한 빛은 빨간색빛, 밑에서 출발한 빛은 연두색빛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달의 위에서 출발한 빛 중에서 모든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서 망원경도 앞에 볼록 렌즈, 굴절 망원경이라면 볼록 렌즈가 하나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군데로 가는 빛 중에서 정말 요 광축과 나란하게 오는 빛이 있다면 그 중에서 2개만 표현하겠습니다. 위의 빛은 뭐죠? 렌즈의 중심을 비난 빛, 밑에 있는 빛은 초점을 지난 빛입니다. 요 2빛은 워낙 멀기 때문에 거의 나란하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축 연장선 끝에 달의 중심이 있다면 약간의 요 위에 있는 빛이 온다면 광축으로부터 각도가 조금 있겠죠. 그 각도가 있고 이렇게 2빛만 표현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이 맺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바로 뭐냐? 알파가 달 전체 각 크기, 아까 설명했죠? 각 크기가 실제로 달은 0.5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0.5도의 반이기 때문에 0.25도가 되겠죠. 요만큼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이제 렌즈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건 화살표가 바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상이 맺힙니다. 지금은 이제 화살표를 표현했지만 달의 모양이겠죠. 요거는 뭐죠? 달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화살표가 위에 맺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름이나 또는 아까 말했던 CCD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빛을 받아들여서 전류를 만들어서 그 전류의 값으로 아주 작은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들어온 빛의 양을 측정해서 이제 그 픽셀이 보통 뭐 10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네모난 CCD 안에 있는 각 부분에서의 빛의 양을 측정해서 그 빛으로 이제 영상 또는 사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 CCD가 있다면 네모난 여기서 이제 위에 부분에서 온 빛, 아래 부분에서 온 빛 이렇게 해서 막 점들을 다 이제 밝기에 따라서 찍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바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은 아까 전에 봤던 상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죠? 이건 지금 다리 위에서 오는 빛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위에서 온 빛 중에서 여러 군데 가는데 렌즈의 중심을 비난 빛, 그리고 초점을 지난 빛, 이렇게 해서 쭉 오면 하나의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렌즈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빛들은 상을 여기서 맺지만 쭉 지나가게 되겠죠. 직진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굴절 망원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눈은 평행한 빛을 편안하게 망막의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수정체가 그런 빛을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망막의 상을 편안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손을 보면 이제 손이 잘 보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가까워지면 수정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cm 정도 앞에 이제 손을 대면 눈으로 아무리 그 손등에 있는 이제 어떤 손등의 표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체가 아무리 두꺼워져도 그 가까이에 있는 10cm 떨어져 있는 그 손등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에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가 되면, 즉 뭐 한 뼘 이상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말은 수정체가 동그래지면서 볼록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망막에 맺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멀리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산에서 오는 빛은 거의 우리 눈에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산에서 있는 특정 나무에서 오는 이제 햇빛이 반사한 빛이 있다면 그 특정 위치에서 오는 빛 중에서 우리 눈동자로 들어오는 빛은 아주 이제 거의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은 편안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원경을 통과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제 상을 보려면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요 부분 어떠죠? 나란하게, 아주 멀리서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지만 굴절 망원경, 즉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각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눈을 이렇게 댄다면 이렇게 각도가 큰 빛은 망막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여기다가 볼록 렌즈를 하나 더 댄다면, 볼록 렌즈가 뭐죠? 빛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완전 나란하면 이제 편안하게 보는 거고, 이 정도의 각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볼록 렌즈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이 맺었지만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상이 거꾸로 보이는 것처럼, 즉 상하 좌우가 바뀌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굴절 망원경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는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제 알파가 아까 들어왔던, 아까 기억해 볼까요? 달의 각 크기의 반 0.25도 있죠. 달의 이제 망원경을 달의 한 중간을 봤을 때 저 위에서 달의 윗부분에서 오는 그 빛이 거의 나란하게 들어왔지만 그 빛을 우리가 이 이제 하나의 앞에 있는 대물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모였고 그 빛을 다시 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또 모았기 때문에 알파의 크기였지만 베타처럼 보입니다. 즉 알파분의 베타를 하면 배율이 되는 겁니다. 원래 달은 0.5도 정도의 크기지만 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0.25도겠죠. 근데 베타는 예를 들어서 0.25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2.5도의 크기로 보인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그건 바로 10배의 크기가 되겠죠. 알파분의 베타를 하면 0.25도분의
2.5도가 되니까 이게 바로 배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갈릴레이식 굴절망원경인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 초점 매진 이후에 벌어지는 빛을 모아주는 게 굴절 망원경 중에서 볼록 렌즈를 접안 렌즈로 사용하는 케플러식 망원경이었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이 맺히기 전에 오목 렌즈를 접안 렌즈로 대면 여기서는 바로 빛을 또 이렇게 퍼뜨려 주게 되죠. 오목 렌즈는. 그래서 모아지던 빛을 퍼뜨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평행선으로 거의 나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정체에서 그 빛을 충분히 편안하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위에서 오는 빛인데 이것은 위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특징은 상하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케플러식 망원경과 갈릴레이식 망원경, 굴절 망원경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파와 베타, 베타가 여기서는 좀 크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케플러식과 갈릴레이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상하 좌우가 바뀐다는, 여기서 위에서 지금 파란색 빛이 왔고 밑에서 초록색 빛이 왔는데 그림을 잘 보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파란색이 위에서 왔지만 파란색이 위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들어가는 빛은 이제 파란색이 위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록색이 밑에서 왔죠? 밑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케플러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 기억하기 바랍니다.